우선 이머징 마켓을 찾아서 우리는 자본시장 부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신흥시장이고 우리 말로는 떠오르는 시장, 신흥시장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머징 마켓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누가 사용한 것일까요? 이머징 마켓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80년대이지만 이머징 마켓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81년 아르투만방 아그마역이 제3세계인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사모펀드를 런칭시키면서 이머징 마켓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3세계의 투자 가치에 대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 제3세계 사모펀드라는 이름으로는 투자자들을 획득하기 어려웠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이머징 마켓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럼 남미 채권 투기를 비롯한 그 이후의 이머징 마켓 투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힌들버거가 발표한 제10대 금융버블 중에는 이머징 마켓과 관련된 버블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8번에 보이는 동아시아 버블과 9번의 멕시코 버블이 이것입니다. 우선 남미 채권 투기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대 영국 베어링스 은행은 막대한 양의 아르헨티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베어링스와 경쟁관계에 있던 로스차일드가의 네스 로스차일드는 일찍이 아르헨티나의 경제 발전은 너무 과열되어 있고 자신들의 부채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는데요. 그의 말대로 2년 후인 1980년 아르헨티나의 경제 거품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경제 위기가 도래했고 채권 가치의 폭락으로 베어링스 은행은 파산 위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멕시코 버블인데요. 1990년대 초 일본 마루소 증권은 일본이 저금리 기조가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 국내에서 수익 창출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의 멕시코를 중심으로 신흥국 채권 투자에 나섰는데요. 1994년 나프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WTO가 출범 멕시코 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상수지는 만성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페소화의 대외 가치는 폭락하게 되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1994년 멕시코의 페소화의 대외 가치가 3.1에서 5.3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은 감소하게 되었고 외화 자금이 해외 이출을 촉진시키게 되면서 멕시코 부채 가격은 급락하게 되며 결국 마루소 증권은 1997년 파산 수준을 밟게 됩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버블입니다. 1990년대 중반 서부 자본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거 유입되게 됩니다. 남미 채권 투기 때와 같이 자신들이 동아시아를 현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로 동아시아에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유럽과 일본 자금이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무분별한 여신이 자국의 부동산 개발과 투기에 활용되어 거품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 자금의 급속 유입으로 태국의 바트와 가치가 하락하면서 태국은 통화 위기를 겪게 됩니다. 태국의 통화와 경제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되었으며 국내의 투자자들이 손을 빼면서 바트와의 가치는 폭락하게 되고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와 환산 채무액도 급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로 서구 투자자들의 자본이 태국 주변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 시장 전체에 대한 고관 심리를 가지게 되면서 1997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금융 위기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남미 채권 투기 사례 및 이머징 마켓 투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낸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잘한 투자자나 중간 중개업자가 승자로 보았으며 그들을 제외한 모든 상대를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영국 정부와 은행도 순식간에 경제 붕괴를 맞으며 손해를 보게 되었고 남미 측에서도 버블로 인한 경기 과열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패자가 아닌 승자의 위치에 서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머징 마켓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대한 영토, 인구,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1998년대 말부터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릭스라고 불리우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이며 그 외에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머징 마켓의 사례로 우리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머징 마켓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하므로 위험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잘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리스크 필터링을 거치면 이머징 마켓 진출 시 신흥국과 투자국 모두 윈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반대로 리스크에 대한 고려 없이 막연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투자국과 이머징 마켓에 대한 페일로 중상세국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국에게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나고요. 자, 질문.